네, 챕터 10 요약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챕터 10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소시에이션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커주얼티, 잠시만요. 네, 커주얼티, 즉 인과관계에 좀 더 집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나타낼 때 이제 x가 이제 앞서 아시듯이 explanatory, y가 responsive라서 이제 x가 y에게 영향을 주는 방향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인과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세 가지의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뒤에서 이제 나타나겠지만 첫 번째는 association, 두 번째는 time order, 세 번째는 alternative explanation입니다. 첫 번째로는 association인데요. 간단하게 둘 사이에는 x와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x가 증감에 따라서 y가 이제 증가하든지 아니면 x가 증감에 따라서 y가 감소하든지 이런 둘 중에 하나의 관계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인과관계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관관계가 인과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겠고요. 이제 뭐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전부 다 잘 아시겠지만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개를 동시에 측정했다고 보았을 때 뭐 돼지고기의 소비량과 뭐 범죄율의 상승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수를 이제 조사해 봤을 때 둘 사이에 이런 그래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고 돼지고기 소비도 올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어쨌든 이런 그래프를 표현될 수 있겠죠. X축에 범죄율을 놔두고 Y축에 돼지고기를 놔둔다면.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것이 인과관계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돼지고기와 범죄와는 관련이 전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인과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원인과 결과에 나타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로등과 범죄율 이렇게 두 개가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이것은 저희가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association과 causal relationship은 다른 것이다. 하지만 causal relationship을 위해서는 association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time order, 두 번째 조건은 time order인데요. 이제 항상 아시겠지만 cause, 원인은 effect, 이 결과보다 항상 먼저 발생해야 됩니다. 뭐 결과가 발생하고 나서 원인이 오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발생을 해야 되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왜 그 자기 혼자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어려운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저 릴레이션십의 방향도 이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x가 y에 영향을 줘서 변하는지 아니면 y가 x에 영향을 주는지는 이제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만으로는 이제 이것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다시 타임 모드로 돌아오자면 이제 두 변수가 동시에 측정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정확한 이제 이런 인과관계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뭐 돼지고기 소비와 이제 범죄율처럼 이제 뭐 여기는 버터의 소비와 이제 이론 간의 그런 자료를 동시에 찾아서 동시에 이제 자료상에 나타냈을 때 이제 거기에 분명 뭐 이런 긍정적인 그런 관계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이것을 인과관계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한 줄밖에 없어요, 사실. 이 위에 한 줄만 아시면 되고요. 그냥 이제 당연히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원인은 결과보다 앞에 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이제 매우 중요하게 뒷내용과도 많이 이어질 텐데요. 사실 이런 Y의 결과, Y를 이제 범죄율이라고 해보면, 이제 범죄율을 그런 올리는 효과는 매우 많은 버라이어블들이 있어요. 뭐, 총기 규제가 완화되면 더 그런 게 범죄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겠고,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이나 뭐 방범 장치가 제대로 안 된다면 더 그런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X가 Y에 영향을 주는 모델에서 이 X 말고 Z라는 다른 추가적인 변수가 이 Y에 영향을 줄 때 그 Z를 저희는 어디셔널 버라이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론 Z가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제 보통 연구의 결과에서는 한 가지 변수 X와 Y 간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주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Z가 이런 간섭하는 이런 효과를 없애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remove the Z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Z, 어디셔널 버라이어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 다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인과관계를 완전히 증명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Z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X와 Y의 인과관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것밖에 저희는 하지 못합니다. 네, 다시 돌아오자면 이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Z를 없애는 것을 저희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말로는 뭐 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특히 이제 과학자들의 뭐 그런 연구실과 달리 이런 사회 현상에서는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관찰하는 것이 주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이런 어디셔널 버라이어블을 없애는 것은 이런 연구실보다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트롤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을 하기 위해 또 다르게 생각해낸 것이 각 그룹을 똑같은 컨디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룹을 church attendance, 그러니까 이거를 뭐 종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이 보이스카우트와 디linquency 간의 이런 관계를 증명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이런 church attendance 이것을 이제 저희는 Z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를 이제 완전히 연구실처럼 막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아예 저희의 피실험자들을 이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교회 가는 비율이 이제 신앙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심이 뭐 낮은 사람, 중간인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눈다면 저희가 이렇게 세 그룹을 따로 보면서 결국 Z를 처치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20%, 80%, 20%, 80% 이런 식으로 뭐 스카우트와 디링컨스 간에 뭐 그렇게 유의미한 관계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이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에 가는 것이 이제 더 많은 스카우트와 더 적은 이런 디링컨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관계를 뭐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Z라는 변수를
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Z의 기준에 따라서 아예 그룹을 나누는 것을 저희는 사회 이런 조사에서의 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X와 Y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 5가지 종류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스푸리어스 릴레이션십이라고 하고, X1과 Y가 둘 다 이제 뭐 제2의 변수인 X2의 디펜던트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1과 Y 변수가 X2의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X2를 저희가 처치하게 된다면 이 어소시에이션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시를 든다면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X1은 신장, 그리고 Y는 점수, 그리고 X2가 이제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부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뭐 나이에 따라서 이런 신장이나 이런 성적이 더 높을 수밖에 같은 시험에 대한 이런 성적이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X1과 Y는 모두 X2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장이 크다고 시험을 잘 본다? 이것은 좀 의문이 있겠죠. 그래서 X1과 Y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네, 그 다음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메디에이터 버라이어블이고, 이제 주로 이런 먹이사슬처럼 이렇게 물리는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X2는 X1에 의해서 X2가 영향을 받고, 또 이 X2는 Y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관계를 뜻합니다. 약간 물고 물리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먹이사슬처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컴이 X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인컴이 없다고 가정해보면 교육을 받는다고 수명이 늘어난다? 이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폐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메디에이터인 X2 인컴이 들어온다면 교육이 높아질수록 이런 수입이 높아지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 이 수입이 높아질수록 이제 치료도 더 잘 받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 스판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다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것을 메디에이터 버라이어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스푸리우스랑 메디에이터 사이의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이 관계 둘 다 X2가 이제 처치되게 되면 그 Y와 X1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게 X2가 사라지니까 둘 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점은 이제 이렇게 X2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그런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멀티플 코즈인데요. 네, 그 이름 그대로 원인이 두 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1과 Y1이 둘 다 Y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 X1과 X2는 이제 인디펜던트한 경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케이스의 멀티플 코즈로는 이제 X1과 X2 둘 다 Y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 자신들끼리도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멀티플 코즈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프레셜 버라이어블인데요. 이제 서프레셜 버라이어블은 이렇게 X1과 Y의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밑에 예시로 보시면 될 텐데요. 이제 저희가 이 에듀케이션과 인컴 간의 관계를 이제 증명할 때 이제 에듀케이션이 X1이라고 보시고 인컴이 Y, 그리고 에이지가 X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인컴은 에이지에 따라서
이제 양의 값을 가집니다. 둘 인컴과 에이지 사이에는 플러스의 값이 존재하고, 반대로 이제 에이지와 에듀케이션 간에는 마이너스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모두 합해져서 결국 인컴과 에듀케이션 사이에는 에이지를 처치하지 않았을 땐 이렇게 관계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x2가 이런 관계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에이지 자체가 이제 이런 서프레셔라고 볼 수 있겠죠. 에이지로 인해서 에듀케이션과 인컴의 이런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AG의 처치를 완료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인컴과 에듀케이션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AG를 처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G가 낮은 경우와 AG가 높은 경우를 나눠서 정리해놨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터랙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랙션의 경우에는 x2가 이제 x1과 y1 사이의 그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말씀과 이제 그림으로만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제 x1이 교육, x2가 성별, 그리고 y가 이제 소득 수준이라고 할게요. 그럼 x1과 y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할 때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0 더하기 5x1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3x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둘 사이에 이제 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의 다름에 기여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런 성별의 차이다. 그래서 이런 성별이 바로 x2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랙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0과 마치겠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각각이 5개의 종류가 서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나 이런 예시를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준비 다시 해서 11과와 12과로 만나 뵙겠습니다.